매일 거울을 보면서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의 뛰어난 능력은 한눈에 알아보면서도 정작 자신의 장점은 전혀 보지 못하죠. 이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신기한 현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탁월함은 즉시 포착하면서도 자신의 능력에는 완전히 눈이 멀어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숨겨진 능력들을 찾아내는 여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무려 850억 개의 뉴런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우주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연결고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복잡한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책임들을 동시에 처리하며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적응해 나갑니다. 세계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도 여러분이 아침 식사 전에 자연스럽게 해내는 일들을 처리하려면 오류를 일으킬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믿어버렸습니다. 매 순간 인지적 기적을 일으키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알아채지 못하고 있죠. 물고기에게 물의 존재를 느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뛰어난 능력들은 너무나 일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 대부분의 생명체가 갖지 못한 고등지능의 증거라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구글 검색을 하면서 나는 기술에 약한가? 라고 묻는 것처럼 고도의 인지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지능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는 초당 약 1100만 비트의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겨우 40개 정도만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죠. 나머지 99.9996%는 잠재의식이 여러분도 모르게 알아서 처리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까지 익힌 모든 기술들이 저장된 무의식적 기억이 있습니다. 책 읽기, 걷기, 얼굴 인식, 유머 감지, 풍자 이해까지 이 모든 기능들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마치 켜놓은 것을 잊어버린 앱처럼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어떻게 아는지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이것이 바로 패턴 인식 시스템이 수천 개의 유사한 상황들을 분석한 뒤 어떤 컴퓨터보다도 빠르게 답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여러분의 뇌가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에 따라 스스로를 재구성한다는 사실입니다. 신경 가소성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식할 때마다 문자 그대로 자기 인식을 위한 더욱 강한 신경 경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관찰하는 대로 변해가는 거죠. 잠깐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최소 한 가지 언어에 능숙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아시나요? 무작위적인 소리들을 익히고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규칙을 발견해내고 이제는 생각 없이도 그 규칙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확신을 갖고 다시 말씀드리건대 나는 학습에 소질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고대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저녁 흥미로운 의식을 실행했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들을 살펴보았는데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혜를 인정하고 좋은 결정들로부터 배우기 위해서였죠. 이건 단순한 자기계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우수성을 인정하는 과정이었어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실수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게 한 일들을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실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일 저녁 3가지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무엇을 잘 처리했을까요? 어떤 일이 쉽게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간단한 실천이 말 그대로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주의를 집중시킴으로써 그 능력들을 즉석에서 알아차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파란색 자동차를 구입한 후 갑자기 어디서나 파란색 차들이 눈에 띄는 것과 같은 현상이죠. 우리는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므로 그것을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5분간의 자기 인식이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는 넷플릭스를 5시간 보는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물론 넷플릭스를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5분을 더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도 그 느낌을 아실 겁니다. 시간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저절로 흘러가는 듯한 순간들 말이죠.
몇 시간이 몇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즐거운 게 아니라 뇌가 최적의 상태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과학자들은 이를 몰입 상태라고 부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상태가 여러분의 기술 수준과 도전 과제가 완벽하게 일치할 때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쉬우면 지루하고 너무 어려우면 부담스럽죠. 하지만 몰입할 때 뇌는 이것이 내가 잘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전전두엽 피질이 진정됩니다. 비판하고 의심하는 부분이 말 그대로 조용해지면서 내면의 천재가 방해받지 않고 작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면의 비평가가 커피 브레이크를 갖는 동안 진짜 실력자인 여러분이 나서는 셈입니다. 실용적인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언제 몰입 상태에 들어갔는지 기록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어떤 활동들이 그런 상태를 유도하나요? 어떤 기술들을 사용하게 되나요? 이것들이 여러분의 타고난 재능을 보여주는 단서들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걸음 수와 칼로리, 스크린 사용 시간은 꼼꼼히 추적하면서도 창의적인 순간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치 초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 사용하는지 적어두는 것을 깜빡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확인 편향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문제가 되지만 이것을 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지능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만든다면 말이죠.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준비하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하거나 칭찬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그것을 적어두는 겁니다. 전체 시스템이 이게 다입니다.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증거를 찾기 시작할 겁니다. 능력을 위한 보물찾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포켓몬을 수집하는 대신 여러분의 지능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있는 셈입니다. 일주일 안에 패턴들이 나타날 겁니다. 사람들이 비슷한 것들에 대해 질문하고 같은 기술들을 칭찬하며 특정한 지원을 요청하러 옵니다.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기억하세요. 도움 요청도 칭찬의 한 형태라는 것을요.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아침 루틴에 커피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인식을 깨워주는 무언가를 추가한다면 어떨까요? 3초면 충분합니다.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여러분이 잘하는 일 하나를 말해보세요. 세계적 수준은 아니더라도 말이죠. 사람들을 웃게 만들기, 정리하기, 사실들 기억하기 등등 말입니다. 이것은 독성적인 긍정주의가 아닙니다. 신경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이에요. 능력과 연관된 뇌 부분을 워밍업 시키는 거죠. 운동 전 스트레칭과 같지만 자기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놀라운 영상을 보는 데는 10분을 쓰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는 데는 3초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기꾼 증후군은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사실 그것은 지능의 표시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사기꾼 증후군을 느끼려면 고도의 정신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대치 이해, 성과 평가, 역량 식별, 변수들의 비교 등이 요구되거든요. 무능한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더닝크루거 효과에 따르면 능력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죠. 반면 매우 유능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기꾼처럼 느껴질 때 나에게는 쉬운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자문해보세요. 그 틈새가 여러분이 빛나는 지점입니다. 아름다운 아이러니죠.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목소리는 무엇이 충분한지 인식할 만큼 충분히 발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인식을 의심하기 위해 고도의 인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력을 확인하기 위해 눈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재능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재능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아마도 불안한 사람들을 노력 없이 진정시키거나 오타를 즉시 발견하거나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거나 누군가 화났을 때 알아차리는 것들일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작은 능력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기술이에요. 능력의 저주는 그 기술이 여러분에게는 평범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상되지 않죠. 요리사가 사람들이 왜 간단한 음식도 준비하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의 뇌는 자신에 대한 생각에 따라 물리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능력을 인식하도록 훈련할 때 뇌세포들 간의 실제 물리적 연결이 강화됩니다. 평행주차에 성공하거나
직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자신이 잘한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은 신엔트처럼 작용해서 정신적 경로들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자주 반복하면 이 경로들이 비포장도로에서 고속도로로 변합니다. 자전거 타기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동작을 생각해야 했지만 지금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구글 검색 엔진과 같은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새 차를 샀을 때 갑자기 그 모델이 어디서나 보였던 기억이 나시나요? 그들은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의 뇌가 이제 막 그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죠. 자신이 잘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으면 뇌가 그 증거들을 어디서나 부각시키기 시작합니다.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뛰어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회사들은 무엇이 효과적인지 기록을 남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이라는 복잡한 프로젝트를 관리하면서도 지난주의 성공들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제 뛰어남의 저장고를 만들 때입니다. 감사 일기가 아니라 증거의 금고를 말이죠. 매일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 3개를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는 하나의 능력을 언급하고, 오후에는 잘 처리한 무언가를 알아차리며, 저녁에는 누군가를 도운 방법을 파악하는 거예요. 총 시간은 90초입니다. 승수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인정이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는 것을 인정하면 더 큰 자신감으로 상호작용하게 되고, 더 나은 상호작용이 더 많은 인정을 만들어냅니다. 선순환이죠.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닌 정확한 자기평가가 목표예요. 수축을 멈추는 것입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운전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일순환은 힘을 더하는 게 아니라 저항을 제거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빛남을 다시 잊어버릴 겁니다. 여러 번, 아마 내일도 말이죠.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것의 의미죠. 하지만 이제 도구들이 있습니다. 저녁 의식, 아침 활성화, 증거 저장고가 있어요. 몰입 상태, 사기꾼 증후군, 숨겨진 재능들을 이해했습니다. 망각보다 강한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잊을 때마다 기억함으로써 기억의 근육이 강화됩니다. 뛰어남은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이죠. 이 영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했고 그 이후에도 존재할 겁니다. 오직 그것을 보는 능력만 변하는 거예요. 오늘 밤 과제는 이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까? 그게 전부입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뛰어남을 찾기 시작하면 그것이 결코 숨어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냥 불을 켜는 것을 잊었을 뿐이었어요.